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먹는 거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국제보고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식습관을 바꾸면 신체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식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렸죠. 나이 들어서 뭘 바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몸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버거웠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식습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후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이 변화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효과가 있는 식습관 변화의 원리,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음식 루틴, 그리고 실제 변화 사례와 실천 가능한 팁 5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년 젊어지는 식습관, 루틴,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이 식습관 변화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식습관 변화의 핵심은 리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만 유지해도 혈당 변동폭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뭘 먹을까만 고민했는데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군요. 지금부터 제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8시에 먹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메뉴는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오트밀 한 그릇, 바나나 반 개. 이게 기본이에요. 처음엔 오트밀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허전합니다. 점심은 정확히 12시예요. 잡곡밥에 채소 3가지 이상, 그리고 단백질 반찬을 꼭 넣습니다. 고등어구이나 두부조림, 닭가슴살 같은 거죠. 채소는 색깔별로 골라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저녁은 6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름기 적은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간단히 먹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6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만 마셔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배고파서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이 루틴을 2주 정도 지키니까 몸에 변화가 오더군요. 소화가 편해졌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됐죠. 혈압을 재봤더니 수치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였습니다. 오후만 되면 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슨 좋은 약 먹냐고. 아니라고 했죠. 그냥 식사 시간만 지켰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속는 셈치고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뭐든 조금만 먹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국제노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줄고 낙상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냥 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졌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한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꿨어요. 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예요. 밥은 줄였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은 늘렸죠. 점심에 고기 한 점 더 먹는 걸 죄책감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요. 달걀도 하루에 2개씩 먹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달걀을 매일 먹어도 문제없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두부도 자주 먹어요. 생선도 일주일에 3번은 먹습니다. 닭가슴살도 좋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챙겨 먹으니까 힘이 생기더군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축 늘어졌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넘쳐요. 근육도 생겼어요. 팔에 힘도 들어가고 다리도 튼튼해졌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게 됐죠. 이게 다 단백질 덕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는 늘리세요. 이것만 지켜도 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엔 좌절이 따릅니다. 저도 초반엔 많이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6시에 먹겠다고 고집 부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두 번 늦게 먹으면 또 흐지부지 됐죠. 밤에 출출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8시 이후엔 금식인데 9시만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 앞을 서성이며 몇 번이나 문을 열었다 닫았는지 몰라요. 참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건 무리야. 나한텐 안 맞아.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히 힘든 건가? 자존감도 떨어졌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노년 영양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더군요. 식습관 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 피로감이래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이 첫 한 달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한번 실패하면 자책하고 그러다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하루라도 못 지키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100점 아니면 0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자가 아니라 조금씩 바꾸자. 잃은 점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그날 혈압을 재봤습니다. 평소보다 신문기나 낮게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연속 재봤는데 계속 낮게 나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한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일주일에 5번만 지켜도 효과가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늦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루 한 끼 바꾸기. 아침만 제대로 먹는 겁니다. 점심, 저녁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2주가 지나니까 점심도 자연스럽게 바뀌더군요. 몸이 건강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채소를 먹으면 개운했습니다.
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엔 저녁도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바꾼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8시 이후 금식도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편해요. 신기한 건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죠. 잠도 잘 오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약속을 피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작은 성취감이 다른 것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식습관 하나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단백질 루틴입니다. 국제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와 혈당 안정에 필수라고 해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대사를 결정하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마다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달걀 삶기 귀찮으시죠? 저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삶아놔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일은 거뜬합니다. 두유가 싫으면 우유도 괜찮아요. 요구르트도 좋고요. 중요한 건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빵만 먹거나 과일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져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돼요. 아침 10시 넘어서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세요. 효과는 3주 후부터 나타나요. 저는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오전에 졸린 적이 없어졌어요. 식후 졸림도 사라졌죠. 아침 단백질이 하루를 바꿔놨어요. 두 번째 팁은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분 섭취는 대사율을 10에서 20% 높인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세요. 그러면 위장이 준비를 합니다.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식후 1시간 뒤에도 한 컵 더 마시고요. 이게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방해받습니다. 국이나 찌개로 충분해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종도 줄어들어요. 많은 분이 경험하셨대요. 저도 2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그게 몸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색깔 식단 활용입니다. 국제 보고에 따르면 색깔별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만 먹으면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게 되거든요. 저는 하루 5색 채소 챌린지를 합니다. 초록색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빨간색은 토마토나 파프리카, 노란색은 단호박이나 옥수수, 흰색은 버섯이나 무, 보라색은 가지나 적양배추. 한 끼에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 동안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토마토, 점심에 시금치, 저녁에 단호박. 이런 식으로요. 주의할 점은 기름에 너무 오래 볶지 말라는 겁니다. 영양소가 파괴돼요. 살짝만 볶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생으로 드세요. 효과는 4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혈압 수치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많아요. 혈당도 안정되고요. 저는 피부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번째 팁은 저녁 8시 이후 간식 금지예요. 수면 비만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밤늦은 식사는 체지방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소화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엔 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배고프죠? 그럴 땐 따뜻한 차로 대체하세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가 좋아요. 꿀 넣지 마세요. 설탕도 안 됩니다. 차만 마셔요. 그게 습관이 되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효과는 놀라워요. 수면 질이 확 좋아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위 건강도 좋아지고요. 속쓰림이 없어졌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지킨 지 6개월 됐어요. 3kg이 빠졌습니다. 운동 안 하고 식사 시간만 조절했는데도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지막 5번째 팁은 하루 감사 식사일기입니다. 국제심리학 보고에 따르면 감사 저널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25% 감소시킨다고 해요. 식습관 변화는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 한 끼 식사 후에 오늘의 한입 감사 한 줄만 쓰는 겁니다. 오늘 먹은 토마토가 참 달았다. 이런 식으로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노트에 써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강박 갖지 마세요. 까먹으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식습관 유지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음식에 감사하게 되니까 더 잘 먹게 되는 거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시작한 후로 식사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었는데 이제는 맛을 음미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요. 소화도 더 잘 돼요. 자,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단백질 챙기기, 식사 전후 물 섭취 타이밍 지키기, 하루 5색 채소 실천, 저녁 8시 이후 금식, 감사 식사일기 작성. 이 5가지만 실천하세요.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5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식습관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 한 모금, 한 문장씩 바꾸는 것. 그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10년은 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단백질부터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 거울을 봤을 때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족들도 알아볼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